자,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사진 보이는 분이 김수영 시인이십니다. 굉장히 또렷한 눈매에 어떤 강인한 인상을 풍겨주고 계신데, 김수영 시인 하면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참여 문학 또는 참여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참여 문학이라는 것은 1960년대 4.19 혁명을 기준으로 문학이 어떤 사회 참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문인들로부터 싹튼 그런 문학의 한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부정부패, 사회 부조리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그냥 이런 문학도 두고 보지 않겠다. 문학도 충분히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라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보여주는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목이 눈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봤을 때 뭔가 하얗고 그다음 하늘에서 아름답게 내리고 깨끗하고 뭐 이런 이미지랑 많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깨끗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눈이 어떻게 사회 참여적인 이런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눈이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눈을 볼 때, 눈이 내리네. 그다음 눈이 쌓였네. 뭐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눈이 살아있다라고까지 생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이 저 눈이 살아있을까 아닐까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단정적인 그런 어조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선언적인 그런 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뭔가 생명력을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구조상의 특징 한번 보시면 눈이 살아있어요. 근데 또 눈은 살아있고요. 또 눈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 앞에 말들이 지금 계속 추가 이렇게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층적인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층적인 반복을 통해서 눈이 살아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된 행위가 우리 기침을 하자. 누가? 젊은 시인아, 우리 기침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구나. 뭐뭐 하자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뭐 하자라는 것은 우리 함께 하자라는 의미니까 굉장히 설득적인 그런 어조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효과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시인아, 우리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누구한테 보라고? 눈더러 보라고 우리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침이라는 것은 뭔가 속에 있는 좀 더러운 것들을 애취 하면서 밖으로 내뱉는 행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 이 기침하는 행위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불순한 것들을 내뱉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밖으로 내뱉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뱉어 버리면 이 눈과 같은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4.19 혁명이라는 그걸로 봤을 때 이 기침을 하는 행위 자체는 그렇죠. 더러운 것들을 내뱉는 그런 행위는 깨어 있는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행위 자체는 깨어있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담고 싶어하는 눈과 같은 순수한 그런 상태를 담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이런 행위들 우리 젊은 시인아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침을 하자 역시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떤 시적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강조되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3년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눈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 새벽이 지나도록 눈은 살아있어요. 근데 눈이 왜 살아있냐면 뭐뭐를 위하여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위하냐면 영혼과 육체를 위한다. 근데 어떤 영혼과 육체냐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죽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랑 상통하는 거겠죠. 그죠? 또는 죽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의미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음을 잊어버렸다, 즉 살아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죽음을 잊어버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뭐 이런 의미들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과 육체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뭔가 죽음을 초월하고 순수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적 의미로 봐도 가래는 내 몸에서 뱉어내야 될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겠구나. 라는 거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 시대 현실을 좀 반영시켜 보자면 뭐 어떤 부조리한 사회 현실, 거기에 또 동조해서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두운 현실에서 화자를 괴롭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뱉어내자.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뱉어내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나, 우리 이렇게 깨어 있어라는 것을 그리고 너를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뱉어냄으로 인해서 순수한 너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뭐 이런 의미들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뱉어내기 위해서 지금 기침을 하는 거니까 이 기침을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것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유를 향한 갈망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좀 특징적인 형식적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렇게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반으로 나눠보면 1년에서는 눈은 살아있다. 3년에서도 눈은 살아있다. 그다음 2연에서 기침을 하자. 그다음 4연에서도 기침을 하자.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이라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과 그다음 가래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이미지의 대조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 아까 살펴봤듯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그다음 점층적인 반복을 통한 전개를 이루면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확률이 형성되거나 이런 효과들도 거두면서 뭐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또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